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한 2주 만에 이렇게 방송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좀 장기화가 되어 가다 보니까 다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조금 힘이 드는데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힘들고 왠지 가라앉는 느낌이 들 때 책을 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요즘에 이제 책 욕심을 좀 많이 부리다 보니까 책을 사다 놓고 또 그거 보고 이러다 보니 방송을 좀 많이 못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저는 저의 가장 단점을 알거든요. 정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 사실은 이 책상이나 막 이런 차 안이나 뭐 이런 정리도 잘 안 되는데요. 머릿속에 생각 정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뭐 강의 제안서를 내라, 뭐 문서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라 그럴 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도 되게 주관화된 글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정도의 글들이 많은데 좀 뭔가 객관화해서 논리적으로 어떠한 전문적인 글을 쓰고도 싶고 또 어떠한 책을 읽고 딱 정리도 이렇게 잘하고 싶고 강의안이나 제안서나 이런 것도 좀 잘 만들고 싶고 더군다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2권을 내고 이번에 이제 또 공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사람의 글을 보다 보니까 내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나의 약점이 어떤 거구나. 누군가의 강점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 정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그 유튜브의 영상들을 보다 보니 우리 그 복주환 작가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뭐 생각 정리에 대한 책들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좀 마음에 확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 정리 스킬 책을 샀어요. 그래서 생각정리 스킬, 그 다음에 생각정리 스피치, 그 다음에 생각정리 기획력 이렇게 해가지고 3권이 책이 나왔거든요. 저는 생각정리 스킬하고 기획력하고 2개를 샀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오늘 제가 그 생각정리 스킬 저한테도 오히려 이제 이게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정리 스킬에 대한 책을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제가 이 책을 3월 31일 날 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되게 막 간절해지면 갈급해지면 막 이제 더 밤을 새우고 책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새 이거를 보고 그 다음날 오전에 생각정리 기획력도 책을 보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 그냥 2권을 이렇게 막 열심히 봤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책이 저한테 가장 많이 좀 필요했고 아직도 사실은 봤지만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노력을 해보는데 일단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조금씩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정리 스킬 책은 이제 누구에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이 1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1장에서 생각정리 책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저 같은 사람에게 필요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책을 볼 때도 딱 이 제목 그죠? 여러분들은 뭐부터 보세요? 책 고르실 때 일단 제목 보시고 여기 명쾌하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하는 방법 이 카피를 보면 명쾌하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하는 방법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일단은 궁금해질 거예요. 보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복잡한 생각은 스마트하게 정리하고 단순한 생각은 아이디어로 창조하자. 전 국민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생각 정리로 이루어진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자연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 문명화된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문명을 바꾸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 세상에 생각으로 만들어내면 여러분들도 지식의 생산자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이 저자 잠깐 얘기해 볼게요. 생각정리연구소 대표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젊은 분이세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부터 되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웅변을 많이 했었거든요. 웅변을 하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인가요? 사춘기 때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았다고 해요. 웅변 원고는 누가 써준 거예요? 선생님이 써준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가서 발표만 하고 상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괴리감을 느끼면서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군대를 가서도 책을 많이 보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 정리에 대한 부분을 그때부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젊어서부터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뭔가에 몰입하고 그것을 또 만들어내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나는 그때 뭐 했지라는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그냥 오직 생존의 욕구 먹고 살아야 되니까라는 그런 평범함으로 살았지 뭔가를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나이 40대 중반이 돼가지고 그때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2장에서요. 이제 목차를 보고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2장에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생각 정리를 잘하고 싶다면 먼저 머릿속의 생각을 시각화하라. 그리고 생각 정리 도구를 활용하라. 생각 정리 원리를 이용하라. 시각화하라. 도구를 활용하라. 원리를 이용하라. 어떠세요? 시각화 잘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꿈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얘기하잖아요. 시각화하는 것, 그리고 도구, 원리. 저는 이제 도구 사용 이런 거를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생각 정리하는 방법들, 만다라트, 마인드맵, 로직 트리. 그리고 4장에서도 생각을 아이디어로 기획하는 방법. 뭐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퀘스천 맵 여러 가지 기획서 작성하는 법이 나와 있어요. 제가 좀 더 관심 있었던 부분은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독서 정리 스킬. 여러분 궁금하시죠? 독서 전 독서, 중간 독서, 후 독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생각 정리를 잘하면 스피치는 덤이다. 제가 그래도 말을 못한다 소리는 잘 안 듣거든요. 그래도 말을 좀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좀 논리적인 부분이 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왠지 논리하고는 왜 제가 안 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오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는 분을 만나서 제 사주를 보니까 제가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맞대요.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오빠한테 그 소리를 했더니 저희 둘째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원래 어려서부터 말을 잘하긴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네가 말을 잘해서 언니가 갯돈 받아오는 것도 꼭 너 시켰어. 이러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제가 5살 때 시집을 갔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갯돈 받는 심부름은 5살 이전에 5살 때 이럴 때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마 제가 말을 잘하긴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생각 정리를 잘하면 스피치는 덤이다.
인생을 바꾸는 생각 정리의 힘, 인생 정리 스킬 3종 세트 아주 좋아요.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기 쓰기, 인생 그래프, 버킷리스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책을 보고 제가 막 정리를 해보려고 그 만다르타도 막 그려보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 내가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른 것보다 저는 생각 정리의 원리라던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책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인드맵. 여러분들 마인드맵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배워도 봤어요. 마인드맵을 그냥 손으로 하는 것도 배워봤고, 제 컴퓨터에 깔아서 하는 것도 배워봤어요. 그런데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배우기는 했는데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안 배운 거나 마찬가지죠.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마인드맵과 그 다음에 만다르타. 만다르타는 이렇게 이제 그 중심 토픽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칸을 채우잖아요. 9개 칸을 이렇게 채워가는데 오히려 그거는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노트에다가 제가 잘하지는 못해도 그냥 일단은 그려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그려봤어요. 보이세요? 저 이렇게 노트에다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하는 것도 저는 그냥 해요. 예를 들어서 딱 뭔가 이렇게 구색을 이렇게 딱 스킬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 나는 대로 써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저는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이제 방송을 좀 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진성 가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이렇게 해봤어요. 진성 가수, 고향은 부안, 가수, 아내, 뭐 부모, 무명, 투병, 어린 시절, 팬 이렇게 해서 저도 칸 채워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인드맵처럼 옆으로 조금 뻗쳐봤거든요. 근데 연습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마인드맵과 만다르타가 저는 그래도 그거를 같이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와 닿았어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거 말고 뭐냐 이게. 자, 로직 트리는요. 로직 트리는 그 3회 법칙을 이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로직 트리는 일단 3회 법칙이라고 하는데 전도 개인적으로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천지인, 지덕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주의 구성도 시간, 공간, 물질, 나무도 뿌리, 줄기, 잎, 그리고 빛의 삼원색은 빨강, 초록, 파랑, 색의 삼원색은 빨강, 파랑, 노랑, 물체의 상태도 고체, 액체, 기체 뭐 이런 식으로 이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일단 세 가지. 말을 잘하는 방법 세 가지. 정리를 잘하는 방법 세 가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3이라는 숫자가 안정적이고 기억하기에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다르타, 그 다음에 마인드맵, 이렇게 로직트리 이런 걸 이용을 해요. 그리고 단순한 생각을 아이디어로 기획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제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4장에서는 브레인스토밍 우리 많이 해봤죠. 브레인스토밍은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거고, 저도 이렇게 그냥 표현이 그러네요. 그러는데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퀘스천 방법도 있고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브레인 라이팅. 저는 브레인 라이팅이 이렇게 이제 브레인 라이팅은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글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저는 여기 방법에서는요, 그 퀘스천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질문하는 방법. 질문을 할 때요, 우리 어떻게 질문을 하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질문을 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질문할 때 질문 잘 하세요? 질문할 때 편안하게 잘 하실까? 저도 질문을 많이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정리 스킬 책을 보면서 이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질문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뭐가 중요한지를 이렇게 좀 핵심만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퀘스천 맵, 브레인 라이팅, 브레인스토밍,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요. 또 하나 이렇게 좀 와닿았던 게 기획은 생각정리다 했는데요. 기획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기획이 뭐예요? 라고 딱 설명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한자를 배워야 되는구나. 진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영어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어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그러면서 한자 공부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한자 공부가 기획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걸 보면 발할 기자에다가 그칠 획이라고 하거든요. 기획, 발할기, 그을획, 발할기에 그을획, 그칠획이 아니라 그을획. 그래서 자 발할 기자는요 사람 인자와 그칠 지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을 획자는 그림화의 칼도. 그래서 자 바람기는 사람인과 그칠지로 이루어져 있다. 길을 걷다가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멈춰선 이유가 뭘까? 그죠? 사람이 길을 걷다가 그칠지 멈춰선 이유는 뭘까? 기에 바란다는 뜻과 연관을 짓는다면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기에는 생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죠? 기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그을획. 그을획은요, 그림 화자에 칼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려봐 라는 얘기하죠.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려봐 라는 뜻은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다. 그래서 그림은 곧 생각이다. 그림을 그렸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을 모두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생각은 칼로 다듬어야 된다. 그래서 기획자에게 있어서 칼은 무엇일까? 바로 질문이다. 질문은 생각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을획은 정리라는 의미. 한마디로 기획이란 바라고 원하는 것, 바라고 원하는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이 기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생각을 정리하는 것. 근데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다 보면은 전혀 제가 몰랐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와 있을 때 이거네? 그러면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요, 저는.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막 고민하면 한계가 있는데요. 책을 보는 그 이유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때로는 알고는 있었지만 활용 방법을 잘 몰랐던 것,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독서의 3단계. 독서 스킬의 3단계 제가 이거 설명 좀 해드릴게요. 독서 전 독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표지에 답이 있다. 첫째는. 그래서 이 아까 3의 원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계속 3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제목 보시면 3의 원리 들어가 있어요. 생각, 정리, 스킬. 세 가지. 생각, 정리, 스킬. 세 가지죠. 그래서 독서 전 독서도 표지 속에 답이 있다.
자, 저자를 보면 책이 보인다. 세 번째는 머릿말. 머릿말은 한 장짜리 기획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 표지는 책의 정체성이 독자들과의 첫 만남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 책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다면 제목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한다. 책 표지는 책의 정체성이자 독자들과의 첫 만남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궁금함의 크기만큼 기억할 수 있다. 그쵸? 궁금함의 크기만큼 기억할 수 있다. 저도 공감합니다. 가끔 책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거나 내가 모르는 인물에 대해서 나오면 저도 꼭 네이버에 뒤져보거든요. 찾아보면 그렇게 기억하고 나면 찾아서 보고 나면 확실히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독서전 독서는 일단은 표지를 훑어보는 것, 머릿말 보는 것,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그 다음에 독서 중 독서. 그죠? 책을 읽으면서 할 거죠. 첫째, 목차. 목차의 구성을 기억해라. 둘째, 내용의 핵심을 파악해라. 셋째, 여백. 여백의 생각을 정리해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도 책을 깨끗하게 보지 않아요. 책을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가끔은 또 내 생각도 정리는 해요. 여기에 보면 제가 메모 써놓은 거 있거든요. 내용의 핵심을 파악한다. 목차를 통해 핵심을 파악하고 검색하며 내용을 습득하는 방식을 배워보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저도 이렇게 써놨어요. 아직도 답답하다. 막연함. 더 생각하고 연구하기.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독서 중에 하는 거 목차 확인해 보는 거. 목차를 보면 우리 이제 책 살 때도 사실은 목차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목차에서도 저는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을 제가 정리를 했죠. 지금 이렇게 목차에다도 표시를 해놨는데 생각 정리를 잘하고 싶다면 시각화하라, 도구를 활용하라, 원리를 이용하라.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생각을 스마트하게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관심 있는 목차는 더 별표를 해놔요. 독서 정리 스킬. 이런 식으로 해서 목차에서도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후독서. 이해하셨죠? 독서 중에 하는 거는 목차 파악하기, 핵심 내용 파악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백을 활용해서 내가 정리할 거, 떠오르는 생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메모하기. 그 다음에 마무리. 독서 후 독서. 저는 이게 어려워요. 독서 후 독서를 독서 전 독서, 독서 중 독서 이거는 좀 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독서 후 한 페이지로 정리하는 거. 이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할 때 우리가 마인드맵이나 만다르타가 또 필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하는 활동은 두 가지가 있다. 독후감을 쓰는 방법, 서평을 쓰는 방법. 독후감은 주관적인 느낌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개인적인 그림 반면 또 서평은 이러한 감상을 객관화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공론화하는 글이다. 책을 정리하는 방법은 책을 읽게 된 동기, 도서정보, 책의 내용, 인상 깊은 구절, 책을 읽고 나온 후에 생각이나 느낌. 이 한 권의 책을 딱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한다거나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거나 이런 훈련은 계속 반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반복, 훈련. 책을 읽게 된 동기. 제가 이 책을 왜 읽었나요? 이 책 워낙 생각 정리를 잘 못해서 뭔가 좀 객관화시키고 싶고 논리성을 좀 띄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저는 이 책을 선택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서 정보, 책의 내용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죠. 인상 깊은 구절, 기획이라는 글자,
한글로 한자로 풀이해 놓은 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서하는 방법이라든가 3회 법칙, 그 다음에 퀘스천법, 질문, 이런 것들 되게 인상 깊게 와 닿았어요. 책을 읽고 난 후에 생각이나 느낌.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아직도 나는 좀 어렵다. 이 생각 정리를 하는 게 아직도 좀 어렵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 만다르타를 접하거나 이런 생각 정리 기술을 이렇게 접할 때하고 조금 나아진 느낌이에요. 지금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뭔가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독서 후에 독서는 자, 한 페이지로 정리하고 독서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좋다. 독서 모임, 저도 제가 진행도 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서 리스트 작성하기. 제가 밑줄 치는 게 뭐냐면요. 스스로 왜 독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만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나는 왜 독서를 하는가? 제가 써봤어요. 삶의 기쁨,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내 삶의 나침반.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독서를 하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가면 이거 저 되게 와닿았어요. 인생 정리 스킬. 인생을 바꾸는 방법. 인생 정리 스킬 3종 세트. 첫째, 일기를 쓰자. 여러분 일기 쓰시나요? 저는 일기는 감사일지를 계속 써요. 날마다 감사일지를 쓰고 있거든요. 처음 감사일지를 쓰기 시작한 건 2011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2016년에는 감사일지를 써서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에 제가 계속 공유를 한 적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우리 생명존중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들하고 밴드에서 감사일지를 날마다 쓰고 있거든요. 일기를 쓰는 것. 그러면은 뭐 일기는 어디에 쓰든 뭐 컴퓨터로 쓰든 핸드폰에 쓰든 노트에 쓰든 뭐 크게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일기를 쓰자. 자, 일기를 잘 쓰고 싶다면 글을 잘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본인의 생각이 진솔하지 못하다면 과감하게 지우고 진실이라면 일기장에 영원히 남기면 된다. 일기 쓰기는 진솔한 당신의 생각을 담는 것이다. 일기를 쓸 때는 이 일기의 내용이 진솔한가 아닌가 라는 한 가지 기준만 기억하면 된다. 일기를 쓸 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감사일지를 쓸 때 밴드에 이제 혼자 쓰면은 때로는 막 이제 금방 포기하고 이럴 때 있어서 다 같이 쓸 때 괜찮아요. 저는 밴드 묶어서 밴드에서 같이 쓰는 거 공유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감사일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뭐 일기를 쓸 때 시간과 장소를 기입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일기를 쓰자. 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다 하나를 보태면 그때그때 내 느낌을 쓰는 것도 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생각은 기록하지 않으면 달아나기 때문에 떠오르는 순간 시간과 함께 댓글로 남기자.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은 기록하지 않으면 달아나 버린다.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일기를 쓸까? 왜 일기를 쓸까? 여러분들은 왜 일기를 쓸 것 같으세요? 저는 일기를 쓰는 게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감정을 돌아볼 제 생각, 감정, 저의 하루, 그리고 저의 삶의 방향성, 저에게 보내는 긍정의 메시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화가 났던 제 감정도 보게 되고 좀 그런 감정들을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은
인생은 스스로 부정과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간극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죠. 그래서 글을 쓰면서 어떤 글을 많이 쓰는지 막 힘들었던 이야기만 쓸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일기를 쓰면 기분 좋고 행복할 땐 별로 안 썼어요. 힘들 때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힘들다라는 것을 긍정으로 바꿔.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극복할 것이다. 포기하고 싶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긍정으로 일기를 쓰는 게 좋다고 얘기하네요. 자, 이렇게 일기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 저도 그 힐링 프로그램 진행할 때 생애곡선 해가지고 인생 그래프 그리는 걸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0이 이렇게 0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아래로 내려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좋았을 때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또 힘들고 좌절했을 때는 마이너스로 내려가겠죠. 그 나이대에 비해서 이렇게 인생 그래프를 그려봤었는데요. 뭐 일주일 주기로 뭐 한 달 주기로 1년 주기로 이렇게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도 내 삶을 돌아보기에 좋다. 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일기를 쭉 쓰고 나서 그 일기를 보면서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 좋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는 저도 뭐 꼼꼼하게 작성을 하지는 않지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스피치 공부를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썼던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한 50가지를 썼었는데요. 지금 보면 그 썼던 것에 대한 거의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제가 늘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뭐냐면 CF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사람들이 저 웃는 모습이 되게 예쁘다고 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웃는 모습으로 CF 촬영을 한번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유튜브 이렇게 하고 있고 책 쓰기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전문 작가로 또 유튜버로 이렇게 또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하루 일주일마다 아니면 한 달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버킷리스트는 뭐 누구나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적어보시고 내가 이룬 거 성취한 거는 체킹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 정리 스킬. 우리 복주환 선생님. 복주환 선생님은 복을 주는 사람으로 원래는 박주환인데 복주환으로 이름을 바꾸셨다고 하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강의도 검사들, 뭐 삼성, 대기업들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아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이 생각정리 스킬에 나온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고 또 훈련을 해서 저만의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나름대로 책을 많이 보고 또 사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딱 정리해서 내놓는 게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생명존중 힐링TV 가족님들하고 함께 해보시게요.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책을 딱 봐가지고 딱 하루아침에 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간절함이 있으면 이렇게 해보고 또 안되면 저렇게 해보고 계속 다양한 방법을 취해가면서 해보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하고 맞는 나만의 또 방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지만 제가 복주환 작가님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또 이렇게 복주환 작가님의 책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또 나만의 방법을 또 찾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먼저 간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고 이야기해 준 것을 내가 경험하고 반복해서 해보다 보면 그때 또 나만의 또 다른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창의성이고 창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 정리 스킬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경험한 것, 활용한 것들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댓글로 답해드리고요. 함께 공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